이번 자료는 이제 대표 자료 분석 이거에 관련돼서 이제 영상을 찍을 텐데 앞에 문제 영상은 따로 있고 이제 이건 자료 분석 영상이니까 좀 참고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제일 처음으로 이제 2단원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원자의 구조. 원자의 구조 파트인데 각 실험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뭐 1번부터 보면은 자료 1번. 자, 음극선 실험. 그리고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야. 음극선 실험 같은 경우는 뭐를 찾았냐? 얘는 전자를 발견한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자료 해석이 있어. 그 특징들을 체크해주고, 그다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그래서 알파 입자 산란 실험도 역시 자료 해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해석을 좀 체크를 해줘야 돼. 그럼 바로 이제 문제를 봐주면은, 자, 가와 나에서 발견된 입자를 각각 써라. 가 같은 경우는 이제 톰슨 음극선이니까 가는 전자를 발견했다. 그 다음에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주의할 게 원자 핵을 발견했다. 핵. 그러니까 양성자랑 중성자를 발견한 건 아니야. 알파 입자 산란 실험으로는 원자 핵을 발견했다. 자, 그래서 체크를 잘해주고 2번. 자, 그래서 이 실험 결과 톰슨과 러더퍼드가 제시한 모형이 각각 뭔지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제 톰슨 같은 경우 전자를 찾았으니까 전자가 있어야 돼, 무조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항상 물체는 중성을 떼야 되지. 그러니까 플러스를 띠는 어떤 입자들도 있긴 있어야 돼. 입자가 아니라 뭔가 플러스를 띈 물체도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그래서 이게 디귿 모형이야, 디귿. 지금 그림이 좀 잘렸는데 디귿 모형이 톰슨이다. 그래서 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원자가 다 플러스를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입자들이 박혀 있다. 그래서 이게 톰슨의 모형이다. 그래서 디귿은 톰슨. 그 다음에 이제 러더퍼드 같은 경우는 원자 핵이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원자 핵 그리고 전자도 당연히 있어야 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미음이 러더퍼드가 돼. 그래서 각각 따로 써주면은 얘가 디귿이 톰슨. 그 다음에 이제 리을 같은 경우가 러더퍼드. 그럼 리을 이거는 뭐냐? 이거는 궤도가 나타났지. 그래서 보어가 발견했다라고 봐줘야 돼. 보어. 그래서 보어가 발견했다. 그리고 기억 같은 경우는 이거는 그냥 돌턴의 원자설이야. 원자설. 돌턴의 원자설. 그 다음에 이 니은 같은 경우가 현대 원자 모형이지. 그러니까 현대는 이제 확률로 나타난다. 확률로. 그래서 이건 뭐 뒤에 나오니까 지금은 디귿하고 미음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3번. 뭐 이거는 그냥 OX 문제인데 기억. 가의 첫 번째 실험에서, 자, 가 같은 경우가 톰슨이야. 톰슨의 첫 번째 실험에서 음극선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지 알 수 있대.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실험을 봐볼게.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실험이지. 자, 얘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데 플러스 쪽으로 휘었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1번은 괜찮네. 아니지. 플러스 전하. 맞지. 그래서 플러스 쪽으로 휘었으니까 괜찮은 복이다. 그 다음 2번. 두 번째 실험에서는 질량을 가지고 있냐 이걸 물어봤지. 질량. 그러니까 두 번째 실험을 보니까 바람개비가 회전을 했네. 그러니까 바람개비가 도는 거를 통해서 음극선이 질량을 띠고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어. 만약에 음극선이 질량을 안 띠고 있다 그럼 회전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괜찮네. 얘도 괜찮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발견된 입자는 전자. 전자는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한다. 이건 아니지.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건 원자 핵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4번. 나에서 발견된 거. 자, 나 같은 경우는 얘는 원자 핵이지. 그래서 원자 핵의 입자는 마이너스를 띈다. 틀렸지. 원자 핵은 플러스를 떼야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 나에서 원자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빈 공간. 자, 얘도 보면은, 자, 거의 여기가 중요하지.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산란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는 대부분 뭐다? 빈 공간이다. 이걸 알 수 있어. 아주 극소수만 휜다. 아주 극소수만. 그래서 얘도 빈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O라고 표시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것도 실험을 다시 잘 체크해봐. 여기 있는 거 말고도. 자, 그 다음에 동위원소.
자, 보면 이제 W는 양성자가 7개야. 그러니까 누군지 알 수 있겠네. 먼저 누군지를 써보면은 얘는 질소. 그러니까 이런 건 바로바로 좀 나와줘야 돼. X도 마찬가지로 양성자가 7개니까 질소. 그 다음에 Y는 양성자가 11개니까 11번 나트륨.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건 찾아야 돼. 자, Z2- 전자가 10개가 됐지. 그렇단 소리는 2개를 얻었어. 2개를 얻어서 10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자가 몇 개? 8개였겠지. 처음에 전자가 8개니까 양성자 수도 8개가 돼야 돼. 자, 그래서 여기서 B 값은 8이다. 그리고 얘는 산소다까지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천천히 보면은 A도 찾아줘야 되네. A를 보면은 양성자 7개. 근데 중성이지. 그러니까 전자도 7개가 돼줘야 돼. 그래서 A 더하기 8 하면은 7 더하기 8. 그래서 얘는 15가 되겠지. 15. 그 다음 2번. 동위원소를 있는 대로 쓰시오. 자, 동위원소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동위원소. 자, 얘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는 같아. 이게 정의야. 양성자는 같은데 질량수 또는 중성자 수가 다른 거. 이거를 찾아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W랑 X가 되겠지. 양성자는 똑같고 질량수가 다르니까. 그래서 정답은 W하고 X가 되겠다. W, X. 이렇게 그냥 써주면 되겠지. 자, 3번. 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거는 Y다. 자, 번호가 가장 큰 건 양성자 수겠지. 양성자 수가 제일 많은 게 Y 맞네.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1번은. 그 다음에 2번. X와 Z의 중성자 수가 같냐. 자, 여기서 질량수는 양성자랑 중성자랑 합친 거야. 양성자, 중성자. 그럼 여기서 거꾸로 질량수에서 양성자를 빼주면은 이게 중성자가 되겠지. 그럼 각각의 중성자를 한번 다 찾아볼게. 중성자. 자, 그럼 W 같은 경우는 중성자가 7개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X는 8개. 그 다음 Y는 12개. 그 다음에 Z는 8개. 자, 그래서 W랑 Z는 각각 8개니까 서로 같네. 그래서 동그라미. 자, 3번. W와 X의 원자 번호는 같니? 원자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지.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니까 똑같네. 그러니까 이게 동위원소니까 화학적 성질도 같다. 이게 동위원소의 특징이야. 화학적 성질은 같다. 근데 주의할 거는 물리적 성질이란 표현이 나와. 그럼 틀린 거야. 물리적 성질은 틀리다. 자, 원자량이 가장 큰 거는 Y다. 원자량은 결국 뭐다? 질량수를 보면 돼. 질량수. 그러니까 질량수가 가장 큰 게 Y니까 괜찮네. 자, 그래서 얘도 맞았다. 자, 그 다음에 6번. 전자수를 물어봤지. 전자수는 Y랑 Z네. 근데 이거는 중성 상태야. 중성 상태니까 결국 전자수는 양성자수랑 똑같지. 그럼 Y 같은 경우 양성자가 11개니까 전자도 11개가 되겠지. Z는 8개니까 그냥 8개겠지. 그러니까 Y가 더 크다. 그래서 얘도 맞았어. 그러니까 다 5야. 그 다음에 중성자가 가장 큰 건 누구냐? 이건 찾았지. 중성자가 제일 많은 거는 Y지. Y가 제일 많지.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Z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그 다음에 이제 W를 표시 방법으로 나타내네. 그럼 여기서 이 아래 오는 게 뭐야? 여기 오는 게 양성자수.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오는 게 이게 질량수야. 자, 얘는 약속이야, 약속. 그래서 뭐 따질 게 없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보면은 양성자수가 7개고 질량수가 21개니 W가. 그럼 봐볼게. 자, W 보면은 양성자수 7개, 질량수 14개. 자, 그러니까 얘를 옳게 고치면은 여기가 14가 돼야 되겠네. 그러니까 얘가 X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화합물 WZ랑 XZ가 화학적 성질이 같니? 자, WZ. 근데 여기서 W랑 X랑은 똑같은 원소지. 얘는 똑같은 거야. Z도 똑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완전히 그냥 똑같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화학적 성질은 같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겠지. 이렇게. 당연히 무게랑 관련된 거, 끓는 점이랑 관련된 물리적 성질은 달라. 물리적 성질은 다르고 화학적 성질은 같다. 왜냐면 똑같은 애들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문제고, 그럼 이제 뒤로 가서 다음 단어.
자, 이쪽은 이제 현대 원자 모형이야. 현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비탈이 각각 뭔지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자, 그럼 이제 봐볼게. 자, 그림은 이제 주양자수가 1 또는 2래. 그럼 이제 가랑 나를 보면은 얘는 S 오비탈은 확실하지. S. 얘도 S. 그 다음에 다랑 나는 P야. 근데 얘는 PX고 얘는 PY. 그럼 이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존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EPX, EPY가 돼야 돼. 1PX, 1PY 이런 건 없어. 자, 그래서 주의를 해줘야 돼. 1PX, 1PY 이런 거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S랑 2S인데 이거는 양자수가 클수록 크기가 커져. 그러니까 얘가 크기가 더 크니까 얘가 2S, 얘는 1S 이렇게 돼줘야 돼. 그러니까 크기 자체도 비교를 잘해줘. 1S, 2S. 자, 그럼 이제 수소에서, 자, 여기서 조건을 달았어. 수소일 때는, 자,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주양자수만 중요해. 자, 여기서 오비탈이 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 주양자수만 중요하기 때문에 가나다라를 체크해 보면은 여기서 에너지는 가가 제일 작다.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다랑 나랑 똑같아야 돼. 왜냐면 두 번째 껍질이니까. 두 번째 전부 다 두 번째이기 때문에 수소면은 다 같은 거다. 다. 근데 이제 얘 다전자일 때도 체크를 잘 해줘야 돼. 다전자 같은 경우는 뭐랑 관련이 있냐. 자, 얘는 주양자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오비탈이냐도 중요해. 그게 방위양자수, 부양자수지. 얘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같다는 아니고 중요하다야. 근데 만약에 둘이 똑같을 때는 주양자수가 우선이다. 얘가 우선이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순서는 좀 외워줘야 돼. 1S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이제 2P인데 자, 여기서 PX랑 PY가 서로 같아. PZ도 물론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을 써보면은 가, 그 다음에 나, 다음은 다랑 나랑 똑같다. 이렇게 써주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냐 다전자냐 체크를 잘해줘. 그 다음 3번. 자,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나에 들어있대. ES에. ES에 들어있을 때 가질 수 있는 양자수의 조합을 있는 대로 써라. 자, 그럼 이제 양자수가 총 4가지가 존재하지. 그래서 N값, L값, ML값, 그리고 MS값 이렇게 존재해. 자, 그럼 여기서 N값은 정해줬어. N값은 무조건 2가 돼야 돼. 왜냐면 두 번째 나 같은 경우는 ES니까 얘는 무조건 2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2다. 그 다음에 이제 L값은 0이 되겠지. S오비탈은 0이야. 그래서 S는 0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P는 1, D는 2, F는 3. 자, 그래서 이게 L값이야. L값 체크 잘하고. 그리고 ML값도 얘는 그냥 0이야. 그럼 여기서 다를 수 있는 거는 MS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가 플러스 방향, 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 방향. 자, 그래서 총 2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앞은 고정인 거지. 왜냐면 ES라고 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다른 게 나올 수가 있다. 자, 1번. 1S와 2S 얘는 방향성이 없다. 자, S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얘가 맞는 편이야. 오비탈에 채울 수 있는 전자수. 자, 나도 S고 얘도 S야. 전부 다 방이 하나. 오비탈이 하나면 2개야. 그러니까 크기랑 상관없어. 오비탈의 수가 하나면은 채울 수 있는 전자는 2개다. 최대. 자, 그래서 얘도 틀렸다. 얘는 틀렸다. 그러니까 서로 같다야.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라는 같은 전자 껍질에 존재한다. 그러니까 얘가 ES, EPX가 되지. 그러니까 두 번째니까 같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2인 오비탈은 3가지다. 맞지? 나다라 맞다. 그 다음에 다와라의 자기양자수. 자, 자기양자수가 뜻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 자기양자수는 방향이다.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는 PX고 하나는 PY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방향이 같지 않지. 그러니까 서로 같지가 않다. X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방향은 같지가 않다. 그 다음에 나와 다에서 각각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스핀 자기양자수는 2가지다. 자, 항상 스핀은 2가지야.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자, 이거밖에 스핀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2가지가 맞지. 그 다음 7번.
가와 나의 방위 양자수 값은 같니? 자, 방위 양자수는 오비탈의 종류인데 둘 다 S지. S 오비탈은 L 값이 0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가랑 나가 똑같다. 그 다음 8번. 다에서 가로 갈 때. 자, 다 같은 경우가 EPX지. EPX에서 1S로 간다. 그럼 에너지가 되게 얘가 높지.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에너지가 작은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방출이 되겠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려면은 높은 만큼 방출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얘도 맞다. 이렇게. 자, 그래서 체크는 뭐 천천히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자료 해석을 가볼게. 오비탈과 전자 배치. 그럼 먼저 각각 너네가 누군지를 써줘야 돼. 자, A 같은 경우는 전자가 4개야. 4개이기 때문에 얘는 베릴륨. 자, 근데 이거는 바닥 상태는 아니지. 들뜬 상태. 들뜬이고 뭐를 위배했냐? 이거는 싸움을 위배했다. 싸움. 그래서 체크를 잘 해주고, B 같은 경우 이제 전자가 5개니까 5번 붕손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자, 얘는 파울리의 베타를 위배를 했어. 파울리를 위배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배치야. 뭐 들뜬이고 이런 것도 없다. 그래서 파울리는 절대 위배를 하면 안 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 이제 질소가 되겠지. N. 그 다음에 D는 8개니까 얘는 산소가 되네. 그리고 얘도 들뜬. 그러니까 위에 거는 얘는 잘 치웠으니까 바다. 얘는 들뜬. 근데 얘는 이제 어디를 위배했다? 홀전자 수를 위배했다. 홀전자. 그러니까 가능한 홀수로 채워야 돼. 여기를 채웠어야 되는데 채우지 않은 거지. 자, 1번. 벌써 다 찾아놨지. 바닥 상태가 아닌 것을 있는 대로 고르래. 그럼 C 빼고 다 고르면 돼. A, B, D. 그리고 A는 싸움을 위배했어. 그 다음 이제 B는 파울리. 그리고 얘는 훈트의 홀전자.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자, 2번.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를 있는 대로 골라라. 자, 들뜬은 A하고 D만 된다. 그러니까 B를 빼줘야 돼. B는 불가능한 배치라고 해. 들뜬이라고 표현을 안 해. 그리고 바닥 상태 모형을 나타내라. 그럼 바닥 상태니까 오비탈을 뭐 그리면 되겠지.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2P. 요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그래서 위에서부터 얘가 1S야. 1S, 2S, 2P. 자,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는 4개만 채우면 되니까 요렇게 채우면 돼. 요렇게. 이러면 끝이지. 그래서 여기 앞에 있던 얘를 여기 싸움의 원리에 위배됐으니까 요쪽으로 넣어주면 돼. 그 다음에 D는 가능한 홀수. 그래서 얘는 요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 된다. 요렇게 채우고, 자, 여기다가 하나만 더 넣으면 되지. 근데 어디다 넣든 상관이 없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근데 이제 책은 맨 앞에 넣어놨어. 얘네들은 에너지가 다 같기 때문에 아무데나 넣어도 된다. 자, 그래서 나는 그냥 가운데다 넣을게. 이렇게. 자, 그럼 이러면은 바닥 상태 모양이 됐고, 자, 1번.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것. 그럼 여기다가 각각이 누군지를 먼저 정리를 해주고 풀면은 A, B, C, D. 자, A는 베릴륨, B는 붕소, 그리고 C는 질소, D는 산소였지. 그럼 원자과 전자수가 의미하는 게 이거는 족을 물어본 거지. 족이 가장 큰 거는 산소냐, 맞지? 16족이니까 산소가 가장 크다. 그 다음 2번. 홀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C다. 자, 홀전자는 거 혼자 있는 거 찾으면 돼. 그래서 15족 같은 경우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얘가 가장 많아. 베릴륨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그냥 정리를 한번 해줄게. 1족, 2족, 13족, 14, 15, 16, 17, 18. 자, 이렇게 있으면은 홀전자 수는 1, 0, 1, 2, 3, 2, 1, 0. 자,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질소가 가장 많지. 그 다음에 3번. C와 D는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를 갖는데 같은 전자 배치니. 자, C와 D는 둘 다 전자를 얻어서 네온처럼 되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야 돼. 그 다음 4번. A와 C는 전자 껍질 수가 같냐? 둘 다 2죽이기 때문에 껍질 수가 둘 다 2. 2죽이니까 그래서 같다.
그 다음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D가 C보다 크다. 자, D 같은 경우 여기 그렸으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을 세보면은 5개가 되지. 5개. D는 5개다. 그 다음에 이제 C도 체크를 해보면 위에, 자, 얘도 1개, 2개, 3개, 4개, 5개. 그러니까 둘 다 5개니까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는 틀렸다. 서로 같다. 그 다음 6번. 바닥 상태에서 A의 전자가 갖는 스핀 자기 양자수. 자, A가 이게 바닥 상태지. 여기 위에 거. 그럼 여기서 스핀 자기 양자수의 합은 0이네. 자, 주의할 게 위에가 플러스다, 아래가 마이너스다 아니야? 그러니까 아래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얘네들을 보면은 위에 아래 합치면 어차피 0이지. 얘도 위에 아래 합치면 어차피 0이지. 그러니까 그냥 합이 0이 되는 거지. 누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다는 아니야. 주의를 해줘야 돼. 그래서 0이다. 그래서 뭐 요렇게 답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게 현대 원자 모형 끝이고, 자, 이제 다음은 주기율표와 원소의 분류. 자, 이건 이제 주기율표만 좀 잘 외워주면 되고, 자, 먼저 A, B, C, D가 각각 뭔지를 찾아 써주면 좋아. 자, A부터 쓰면 얘는 수소, 그 다음 B는 헬륨, 얘는 헬륨이지, He. 그 다음에 이제 C가 리튬, 그 다음에 D는 산소.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바로바로 나와줘야지 문제 풀 때 수월하니까 꼭 연습을 해줘야 돼. E는 P, 그 다음에 F가 Cl, G가 아르곤, 그 다음에 H는 Ca. 그럼 여기서 이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라고 했는데, 자, 경계가 되는 중금속을 기억하면 돼. 중금속은 BSI. 자,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BSI가 중금속이야. 병신, BSI, 얘가 중금속이야. 병신, 병신, 씨발. 애들한테 보통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요거로 좀 하면 잘 외우더라고. 그래서 BSI, 병신, 씨발, 꼭 얘를 기억을 해줘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욕만 기억을 하면 안 되고 이거 자체를 잘 기억을 해주면은, 그럼 BSI를 여기다 내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 B, 여기가 SI야. 그러니까 얘네를 기준으로 왼쪽이면 금속, 오른쪽이면 비금속이야.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수소지. 얘는 좀 주의야. 그래서 내가 금속을 먼저 표시를 해보면은 요렇게 돼. 얘네들이 금속이다, 이렇게. 여기 쭉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금속이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20번까지밖에 안 보니까 여기까지만 표시를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비금속인 애들은 요렇게 돼. 이렇게 여기가 다 비금속이다, 이런 식으로. 여기. 그리고 수소도 비금속이야. 그래서 이제 답을 써주자면 금속은 C하고 H, 그리고 이제 비금속은 나머지다, 이걸 써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자, 그 다음에 2번. C는 무슨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기 쉽니? 자, 금속은 양이온이야. 금속은 버려야지 18쪽과 가까워지지. 얻으려면 너무 힘들어. 이거 몇 개를 얻어야 돼, 몇 개를. 그러니까 버리는 게 편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써주면은 C는 양이온에, 그러니까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F 같은 경우 비금속이지. 얘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자, 그 다음 B와 G, 얘는 비활성 기체지. 18쪽은 비활성 기체다. 비활성. 그래서 반응성이 거의 없다. 그 다음 H는 땡땡의 전하를 띠는 이온이 되기 쉽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H는 중학교 때부터 H 플러스라고 배웠지. 그래서 HA 같은 경우는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너네가 뒤에 화학원 때 배우긴 하는데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 문제 자체가. 얘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그냥 플러스 양이온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주고, 자, 3번. 자, C와 D가 들어있는,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니? 그럼 이제 같은 주기냐고 물어본 거지. 그래서 내가 C와 D가 같은 주기냐를 체크해주면 돼. 그럼 보면은 CD, 자, C가 여기 있고 D가 여기 있지. 그러니까 둘 다 2주기니까 같다라고 봐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맞았다. 자, C와 H는 원자가 전자수가 같냐? 자, 여기서 이제 원자가 전자수는 같은 조기냐를 찾아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보면은 C와 H는
자, 체크를 해보면 C는 여기 있어. 그리고 H는 여기 있지. 그러니까 같은 족이 아니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X다라고 봐줘야 돼. 그 다음 3번. 홀 전자수가 가장 큰 것. 자, 이건 아까 있는데 15족이 가장 커. 15족이 3개로 가장 컸는데 D가 15족이냐를 봐주면 되겠지. 자, 그럼 보면은 D는 16족이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2가 가장 크다라고 바꿔줘야 되겠지. 2가 가장 크다. 2. 자, 그 다음 4번. 자, DEF는 열과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건 이제 금속을 물어보는 거지. 그럼 DEF를 보면은 아까 위에서 했어. DEF. 얘네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열과 전기성이 되게 작다. 그러니까 X야. 그 다음 5번.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G가 2보다 크다. 자, G 같은 경우가 아르곤이지. G가 아르곤. 그 다음 2는 P야.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둘이 채워진 오비탈은 서로 같아. 9개로. 둘 다 9개로 같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써보면은 P랑 아르곤을 물어본 거지. 그럼 얘네들의 전자 배치를 그냥 써줄게. 뭐 그림으로 그려줄게. 그림으로 이렇게 1s. 얘도 1s에 이제 채워지겠지. 그 다음 채워야 될 게 2s. 그 다음은 2p를 채워. 2p. 다음은 이제 3s. 그 다음 이제 3p를 채워주면 돼. 3p. 자, 그럼 이제 p 같은 경우 천천히 채우게 되면은 여기 이제 2개를 채우겠지. 여기도 2개. 그 다음 이제 여기는 이제 요렇게 다 채워질 거야. 다. 그럼 여기까지가 10번. 근데 p는 15번이야. 15번. 그럼 11, 12. 그 다음 13, 14, 15. 아르곤도 마찬가지로 채워주면은 자, 요런 식으로 다 채워지겠지. 근데 아르곤은 이제 3p까지 다 채워져. 3p까지. 여기까지 이제 다 채워라. 다.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오비탈 수를 세면은 1, 2, 3, 4, 5, 6, 7, 8, 9. 9개지. 얘도 1, 2, 3, 4, 5, 6, 7, 8, 9. 9개. 그러니까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X. 자, 그 다음 6번. B와 G는 실온에서 기체냐. 자, 그럼 BG를 봐볼게. BG. 자, B 같은 경우가 여기 헬륨은 기체 맞지? 그 다음에 아르곤도 기체지. 그러니까 둘 다 기체 상태야. 자, 그래서 6번도 맞았다. 기체 상태다. 그 다음에 ACH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된다. 그럼 ACH를 봐보면 되지. 그럼 얘네지. 일단은 금속은 양이온 되는 거 맞고.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도 아까 양이온이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지. 그래서 ACH는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3번의 7은 5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맞았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자, 먼저 얘는 이제 이온 상태의 바닥 또는 원자 상태의 바닥 상태를 나타냈대. 그럼 각각 누군지를 먼저 써주면은 A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네. 그러니까 얘는 수소야. 그 다음에 B는 전자가 3개. 여기 3개가 되겠지. 3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리튬. 그 다음에 이제 C는 전자가 다 세면은 8개. 8개니까 8번 산소. 자, D는 10개인데 2개를 잃어서 10개. 2개를 잃어서. 그러니까 원래는 12개. 그러니까 12번 마그네슘. 그 다음 E. 자, E는 10개. 근데 하나를 얻어서 10개. 그러니까 9개. 9개니까 플로린이 되겠네. 자, 그래서 같은 족에 있는 거를 써라. 그러면 이제 족을 써보면 이거 1족이지. 얘도 1족, 얘는 16족. 2족, 17족. 그래서 같은 족은 A랑 B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지. 그 다음 2번. 같은 주기에 있는 거를 다 써라. 자, A 같은 경우 얘는 1주기. 얘는 2주기. 2주기, 3주기, 2주기. 자, 그래서 같은 주기에 있는 거를 쓰면은 B. 그 다음에 C, F. 이렇게 되겠지. 자, 그다음 금속 원소를 써라. 금속은 리튬하고 마그네슘밖에 없네. 그래서 B, D. 이렇게 빨리 써주면 되겠지. 나머지는 비금속이야. 체크를 잘해주고. 그 다음에 4-1번. D는 3주기 2족이다. 자, D 같은 경우 이제 마그네슘이지. 마그네슘이니까 3주기 2족이 맞지. 그 다음 B는 알카리니. 자, 그럼 이제 B 같은 경우는 리튬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정리를 그냥 해놓고 한 번에 풀어줄게. A가 H, 그 다음 B가 리튬, C가 산소, D가 마그네슘, 그 다음에 E가 F. 자, 그래서 B가 알카리니. 자, 리튬 같은 경우 1족이니까 알카리 금속이 맞지. 그 다음 3번. 실온에서 기체로 존재하며 열과 전기를 잘 안 통하는 게 A. 얘 괜찮지. 그 다음에 C. 얘도 괜찮고 E. 얘도 괜찮지. 그래서 얘도 맞았다. 동그라미. 그러니까 비금속은 기본적으로 다 안 통한다라고 보면 돼. 그 다음 4번.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2다. 17쪽이지 2가. 그러니까 7개로 가장 크다. 7개.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18쪽은 0개다야. 18쪽은 0개다. 그래서 체크 잘 해주고. 5번.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가장 큰 것은 D다. 자, D는 3죽이지. 3죽이니까 가장 큰 게 맞지. 그래서 얘도 맞았다. 맞았다. 그 다음 6번. 비활성 기체를 가질 때 B랑 C는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니? 자, 리튬 같은 경우는 하나를 버려서 리튬은 헬륨이 돼야 돼. H. 그 다음에 이제 C. C는 두 개를 얻어서 네온처럼 되지. 그러니까 얘가 같아질 수가 없겠지. 그래서 틀렸다. 자, 7번. A 중에 원자과 전자가 피오비탈에 들어있는 게 세 가지냐? 자, 그럼 이제 피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 먼저 1s를 다 채워야 돼. 그리고 2s를 다 채우고 2p를 이제 채우겠지. 그러니까 최소한 전자가 4개 이상은 있어야 돼. 4번 이상. 그럼 이제 A 같은 경우 안 되지. 1번이니까. B도 안 돼. C는 괜찮고 D도 되지. 12번. 그 다음에 E도 되지.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니까 근데 D는 빼줘야 되지. 그러니까 정답은 CF만.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원자과 전자가 S오비탈에 들어있지. 요렇게 3s.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도 빼줘야 되니까 두 가지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 두 가지. 그래서 얘도 틀렸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주기율표고.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잘 해줘야 돼. 자, 그럼 이제 천천히 자료부터 보면은, 자, 먼저 원자랑 이온을 줬어. 자,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될 게, 만약에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럼 얘는 무슨 이온? 양이온이다라고 내가 알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그럼 얘는 음이온이야. 양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를 하나 버리면서 얘는 껍질수가 감소를 해. 껍질수가. 그래서 양이온이 원자가 반지름이 더 큰 거고, 음이온 같은 경우는 전자수가 늘지. 그러니까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자, 그럼 먼저 양이온이랑 음이온 가지고 내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를 찾아줄 수가 있겠지. 자, A 같은 경우 보면은, 자, 얘는 원자가 더 커. 그래서 얘는 무슨 이온 돼야 돼? 양이온. 그 다음에 B는 이온이 더 크니까 음이온. 그 다음에 C도 음이온. D는 양이온. 얘도 양이온. 요렇게. 자, 그래서 먼저 각각 양이온, 음이온을 체크해 줄 수 있지. 그래서 양이온 같은 경우 금속이야. 얘는 금속. 얘는 비금속, 비금속, 금속, 금속. 요렇게. 자, 그래서 이제 문제도 보니까 금속이 몇 가지냐? 리튬, 베릴륨, 나트륨 세 가지가 맞지? 그리고 비금속은 두 가지가 맞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각각이 또 누군지를 찾아줘 볼게. 그럼 이제 원자 반지름 가지고 찾을 텐데,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이렇게 될수록 커져. 크기가. 이게 원자 반지름이야. 얘가 크기가 커진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트륨이 가장 왼쪽 아래에 있게 되겠지. 그래서 나트륨의 크기가 제일 커야 돼. Na. 그 다음은 이제 리튬이야. 그 다음은 베릴륨. 그래서 우리가 금속끼리 비교해보면은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된다? 나트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금속끼리는 이제 이런 순서가 돼야 돼. 그럼 이제 얘네끼리 한번 세 개를 보면은 가장 컸던 게 D네. 그러니까 D가 NA가 돼야 돼. 그래서 얘가 NA가 된다. NA. 그럼 여기다 써주면 얘가 NA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큰 게 A지.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얘가 리튬이야.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베릴륨이 되겠지, 마지막으로. 자, 다음 이제 비금속을 찾을 건데, 비금속은 O랑 CL이지. 근데 O랑 CL을 보면은 CL 같은 경우가 3죽이야. 그러니까 얘는 껍질이 3개, 얘는 껍질이 2개. 아니면 음이온으로 찾아도 돼.
얘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지. 얘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그래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훨씬 커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C가 Cl이네. 그리고 이제 B가 뭐가 돼야 돼? 산소. 자, 그럼 이제 1번. 금속에 해당되는 원소를 다 찾았어라. A, D, E.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2주기를 쓰면은 A, B, 그 다음에 E. 이렇게 써주면 돼. Cl이랑 나트륨은 3주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1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A이온과 B이온이 같니? 그럼 A 같은 경우는 Li니까 얘는 누구처럼 돼? 헬륨처럼. 그 다음에 B는 산소니까 네온처럼. 그러니까 전자 배치가 서로 같지가 않지. X. 그 다음에 2번. 자, B이온 반지름이 D이온 반지름보다 더 크다. 자, B랑 D랑 비교하면 되지. 산소랑 나트륨이야.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표를 가지고 얘를 비교해도 되긴 되거든. 근데 이제 얘를 잘 보면은 얘네들은 O2- D가 Na 플러스지. 이거는 이제 등전자야, 등전자. 그러니까 얘는 체크를 잘 해줘야 돼. 등전자일 때는 핵의 전하가 작어. 자, 핵의 전하가 작단 소리가 여기 원자핵이 있으면은 이 마지막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작다야. 이 힘이 작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길이가 되게 크다지. 그래서 반지름은 커진다. 그래서 등전자는 핵 전하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산소랑 나트륨은 전자가 똑같이 10개야. 10개인데 O는 플러스 8, 핵이. 얘는 플러스 11.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더 크다. 그래서 B이온이 더 크다. 이게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 3번. 자, A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큰 게 껍질수 차이 때문이다. 양이온은 껍질수 차이 때문이다가 맞는 거지. 그래서 얘는 맞았다. 그 다음에 C. 자, C의 원자 반지름이 이온보다 작은 거. 자, C 같은 경우가 비금속이지. 비금속이 작은 거는 전자수의 차이 때문이다. 이것도 맞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아. 껍질수도 똑같고 핵도 똑같아. 근데 이제 전자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얘가 크기 차이가 나지. 그 다음 5번. 이온 반지름이 D가 C보다 작은 거. D가 C보다 작지. 이거. 이온 반지름이. 근데 얘네 같은 경우 이제 C 같은 경우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근데 이제 D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지. 그러니까 유효 핵전하 때문이다는 아니지. 유효 핵전하다라기보다는 얘는 전자 껍질수다 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하겠지. 그래서 얘는 X다라고 봐주는 게 좀 더 적절하겠지. 그래서 이게 유효 핵전하냐 뭐 전자 껍질수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잘 찾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체크를 해줘야 돼. 자, 그 다음 6번. 자, 황이온의 반지름은 B이온의 반지름보다 크다. 황. 자, B 같은 경우는 산소야. 자, O. 자, O2-는 얘는 네온처럼 되고 황은 아르곤처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아르곤이 전자 껍질수가 더 많지. 그래서 아르곤이 더 크다. 그 다음 7번. 플로리나 이온. 이거의 반지름은 B이온보다 크대. O2-보다 크고, 그 다음에 D이온. D 같은 경우가 아까 산소였, NA였지. NA보다 작다. 자, 근데 이건 아까 했는데 등전자야. 등전자기 때문에 핵전하를 봐야 돼. 그러니까 플로리는 플러스 9, 얘는 플러스 8, 이건 플러스 11이야. 11. 그래서 가장 작은 플러스 8짜리가 제일 커. 그 다음에 플러스 9짜리, 그 다음 플러스 11짜리. 이런 순의 크기를 가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지. 반대로 설명을 했지. 그래서 얘는 X다. 그래서 체크를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거. 자, 이건 이제 2, 3주기에 속한데. 2, 3주기. 그리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고 세 원소가 같은 주기야. 세 원소가. 그럼 이제 천천히 볼 텐데, 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중요한 게 갑자기 커지는 거. 자, 얘가 1에서 2로 갈 때 엄청 커졌지. 당연히 2에서 3으로 갈 때도 커지긴 커져. 근데 비율 자체가 얘가 엄청나게 커져. 자, 그럼 이 뜻은 뭐냐? 전자를 하나 버렸을 때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졌다. 그러니까 얘는 안정하니까 떼기가 어려워진 거야. 안정하니까. 그럼 얘는 하나 버렸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1가가 됐을 때 안정한 거, 얘가 1쪽이겠지.
자, 그래서 A가 1족이다라고 내가 알 수가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B도 찾아주면은 얘는 두 번째 갑자기 커졌지.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몇 족이다? 2족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E3에서 E4 갈 때 엄청 커졌지. 그래서 이거는 13족이다. 그 다음에 D. D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는 여기서 갑자기 커졌네. 여기서 E2, E3. 그래서 얘는 2족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 2족.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족에 속하는 게 뭐 1번은 바로 정답이 나오고, 근데 이제 얘네가 각각 몇 족인지도 한번 찾아볼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그림으로 내가 그려보면은 여기 2주기가 있을 거고 여기 3주기가 있겠지. 2주기 그리고 3주기. 그 여기가 1족, 그 다음에 2족, 그리고 13족 이렇게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같은 2족끼리를 비교해보면은, 자, 이온화 에너지는 이렇게 갈수록 커져 기본적으로. 그리고 얘네들은 예외지. 2족 13족은 예외야. 자, 근데 이제 같은 족끼리 비교했을 때 2주기랑 3주기는 2주기가 훨씬 커야 돼. 그럼 B랑 D랑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지. 그럼 B가 어디 있어야 돼? B가 여기 있어야 돼. 위에. 그럼 이제 D는 여기 있겠지. 자, 그리고 이제 잘 보면은, 자, 우리가 이제 13족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어.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예외야.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선 이런 경향성을 띄어야 돼. 이런 경향성. 근데 이제 만약에 C가 801이잖아. 2주기에 왔다라고 쳐봐. 그러면은 899보다 작지. 얘는 괜찮지. 근데 만약에 D 여기 왔다고 쳐봐. 그럼 801이 왔다. 그럼 얘 같은 경우는 D가 738이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2족 13족은 같은 주기에서는 2족이 더 커야 돼. 2족이. 자, 그래서 얘는 2주기다라고 내가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13족 얘는 C가 돼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세 원소가 같은 주기지. 그러니까 두 원소니까 하나. 얘가 마지막으로 2주기가 되겠네. 1족 요렇게. 자, 그래서 1번 같은 족에 속하는 거는 B랑 D다. 그 다음에 같은 족에 속하는 거는 A, B, C다. 그 다음에 3번 C의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 자, C 같은 경우는 붕소지. 붕소이기 때문에, 자, 뭐 그림으로 그려도 되고 요렇게 표현을 해줘도 될 것 같아. 1s2 그 다음에 2s2 2p1 요렇게 써주면 이제 붕소의 전자 배치가 되겠지. 바닥 상태. 그 다음 4번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거는 C이다. 자, C가 여기 13족이지.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가 가장 큰 게 맞지. 그 다음에 2번 X는 1757보다 작다. 여기지. 자, 이제 얘 같은 경우 체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자, B랑 C랑 비교를 해줘야 돼. 결국은 얘가. 자, 그럼 B가 E2니까 B 플러스랑 내가 C 플러스랑 비교를 해줘야 돼. 그럼 이제 B 플러스랑 C 플러스가 2족하고 13족인데, 자, 이럴 때는 예외가 아니지. 얘는 C 플러스가 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차는 예외가 이게 맞아. 근데 2차에서는 예외가 아니지.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될 게 1차 예외. 얘는 2차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1757보다는 커야 된다.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보기는 체크를 잘 해줘야 돼. 얘는 체크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X. 그 다음에 3번 D가 이제 비활성 기체처럼 되기 위해서, 자, D는 전자를 두 개 떼야 되지. 하나 떼고 두 개 떼.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돼. 그래서 얘는 738이라고만 했으니까 틀렸지. 738 더하기 1451까지 해줘야 돼. 그래서 X가 돼야 된다. X. 그 다음 4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기 가장 쉬운 것. 자, 이거는 에너지가 가장 적게 필요한 것. 얘가 누구다? 이건 A지. 얘는 520만 있으면 돼. 나머지는 더 필요하지 그거보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았다. 4번은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자, 5번 같은 경우는 제1이온화 에너지가 B가 C보다 큰 거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화 때문이다. 틀렸지. 자, 큰 이유는 뭐냐? 큰 이유 같은 경우는,
자, B 같은 경우는 어디 거를 떼야 되냐? 자,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 자, 이제 B 그리고 이제 C의 전자 배치인데, 자, 요렇게 있어. 이유까지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래서 얘가 1s, 2s, 2p. 그럼 B의 전자 배치는 요렇게 되겠지. 요렇게. 그리고 얘는 요런 식의 전자 배치야. 그럼 얘는 이제 이거 하나를 떼면 돼. 여기 있는 거. 근데 얘는 이거 하나를 떼면 되지. 그러니까 2p의 에너지 값이 더 크지. 그러니까 얘가 되게 들뜬 상태에 있다라고 봐도 돼. 그러니까 들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이제 2s고 여기 있는 게 2p야. 그러니까 얘는 요만큼만 에너지를 가하면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전자를 떼는 거야. 근데 2s에 있는 걸 요만큼 가야 돼. 그래서 에너지 크기는 오히려 2p에 있는 게 작다. 그래서 이거를 표현해 줄 때 에너지 준위 차다 이렇게 표현해 줘. 그래서 이걸 좀 잘 기억을 해줘야 돼. 그 다음 6번. 자, 원자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게 C다. 자, 원자 반지름의 경향성은 이렇게 되지. 이쪽으로 갈수록 커져.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C가 제일 작겠네. 그래서 얘도 맞았다. 그 다음 7번.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가졌대. 그래서 A가 B보다 크니. 자, A랑 B랑 보면은 A, B는 똑같이 헬륨이 되지. 자, 이건 아까도 나왔는데 둘 다 등전자야. 등전자일 땐 핵전하가 작을수록 크기는 커진다. 그러니까 A 같은 경우는 플러스 3, 얘는 플러스 4의 핵전하를 갖지. 그러니까 A가 더 크다라고 봐줘야 돼.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다.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게 내신 만점 문제만 풀어주다 보니까 아마 여기도 풀어달라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이 대표 자료도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체크를 좀 잘 해줄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난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혹시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조금 댓글 같은 걸로 남겨주면은 최대한 반영을 해줄게.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난 정리를 할게. It's one